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차로 30-40분 가다 보면 만나는 작은 도시 빈둥성. 해마다 12월이 되면 이곳에서 가장 큰 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갓난아기를 어르며 차례를 기다리는 가족들. 곳곳에 아이들 모습이 안타깝다. 입술이 갈라져 있어 침이랑 음식을 흘리기 일수인 녀석들. 코, 턱, 귀, 얼굴 전체에 기형이 있는 경우도 여럿이다. 다들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벌써 15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2월이면 찾아오는 한국 의사들. 79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인 민병일 교수를 중심으로 구강내과 의사들이 함께한 의료봉사팀. 언청이라 불리는 구순 9개월이나 안면기형 수술의 대가들이다. 이제 입술 먼저 수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제 입천장은 그 다음에. 오늘 한국 의사를 만나러 온 환자는 40명. 예쁘게 생겼네. 겉모습은 아무렇지 않지만 이 아이도 입천장이 뻥 뚫려 있다. 그게 파열. Difficulty in eating, yeah. The food regurgitation to the nose. Yeah. You normally we do the alveoloplasty in 9 years old, yeah. 9 or 10 years old. Actually, in Vietnam, it's very difficult to wait until 9 years old with bone graft. Operation bone graft? No, without bone graft. 환자 상태가 어떤지, 수술 받을 때 다른 문제는 없을지 확인하는 예진 시간. 진료실이 떠나가라 우려댄 이 아이도 정도가 심한 편이다. 얘 같은 경우는 첫째 양측성 구순열이 있고 입술 파열이 있고 입천장도 구순열이 양측성으로 있어서 입천장도 굉장히 파열이 넓은 이런 환자예요.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져 엄마 젖을 빨지 못했던 아기. 환자 하나하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구구절절하다. 이거 턱뼈가 없다며. 구순 9개월은 한두 번의 수술이면 대체로 좋아지지만 간혹 안면기형의 정도가 심할 때는 성장에 따라 다양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 올해 5살 찡이가 바로 그런 경우다. Người ta kêu đem gửi xuống trung tâm đi khỏi nuôi, nhưng mà tôi đâu chịu đâu. Con mình phải lo, đau lòng lắm nhưng mà cũng phải ráng lo cho cháu vì mình đã sinh ra. Vì ít nhiều là giọt máu của mình phải lo.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엄마.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의료진은 부모를 위로한다. 수술이 쉽지는 않지만 잘 될 거라고. 부모를 또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예진이 끝나고 한국의료봉사팀은 수술 일정을 잡는다. 왜 감기가 있다고요? 네? 일단 그럼 이 환자를 좀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7번이라. 그래서 첫째 날은 조금 베트남 일정은 일주일 남짓. 두 팀으로 나눠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모든 환자를 다 수술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걸 먼저 하고 립 먼저 하고 하루에 6개씩 하고 또 로컬 하는 건 동시에 좀 하고 그렇게. 행여나 내 아이가 수술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한국 의사들을 지켜보는 아빠와 엄마들. 지금 한 33분 정도가 접수가 돼서 우리 일정 중에 통상 할 수 있는 환자 수가 한 2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연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술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 그리고 정도가 심한 사람 우선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장 기형이 의심돼 이번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아기.
마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Con em bị gì không có ai muốn rồi, con em bị gì đâu. Có một người nào muốn mà con. 생후 100일.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까. 오늘을 기다렸는데 한국 의사들에게 수술받고 많은 아이들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며 오늘만을 손꼽았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모두가 의료 혜택을 공짜로 누릴 수 있다. 실제로는 시설도 열악하고 의술도 뒤떨어져 간단한 수술이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구순 9개월을 천형처럼 지닌 채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 의사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고 기쁨이다. 목이 쉴 정도로 울어댔던 아기 타익녀는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일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입술이 갈라진 틈으로 우유를 줄줄 흘리는 일도 더는 없을 것이다. 아직 6시도 안 됐지만 햇빛 한 줌 없이 캄캄한 저녁. 타익녀과 엄마는 병원행 버스를 기다린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 곁을 지키는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은 달려가야 하는 길. 엄마는 말이 없다. 이 길을 되짚어 돌아올 쯤이면 모든 아이들에게 허락된 예쁜 미소를 내 아이도 지을 수 있을까?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울보떼쟁이 타익년이 한 번도 보채지 않고 병원까지 와줬다. 수술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여있는 병실. 한없이 작은 아기들이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걱정과 수술 후에 달라질 모습에 대한 기대로 엄마들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한다. 그건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올해 베트남으로 3번째 의료 봉사를 온 팽 선생님과 처음 동행한 유일한 마취과 전임이 신 선생님. 수술 자체도 문제지만 갓난아기를 마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까 걱정이다. 한 그냥 10년, 20년 전에 약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에 썼던 약제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시판이 안 되는 약들이거든요. 입술 수술에는 사실은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그런 기도 문제가 별로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입천장 수술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조심하긴 해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환경이 안 좋고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베트남 선생님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렇죠. 내일 입술 입천장 수술이 6건이나 된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될 오늘. 마취과의나 막내 대학원생처럼 처음 의료 봉사를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험이 많다. 민병희 교수를 중심으로 의료 봉사단이 꾸려진 게 벌써 15년 전이니 이젠 현지 스태프들과도 손발이 잘 맞는다. 그동안 많은 도구와 약품을 기증해 수술실도 모양새를 갖췄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마취과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건 동물 수술하는 수술방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건 다 갖춰졌죠. 봉사팀은 수술 도구를 대부분 한국에서 가져간다. 가뜩이나 의료 장비들이 부족한 나라에 수술해주러 가면서 현지 물품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늘 넉넉하게 준비해와서 남으면 기증하곤 했는데 이번엔 모자랄 것 같다. 매년 25건 정도였던 수술이 올해는 32건이나 예정돼 있는 까닭이다.
얘가 첫 번째 환자고 또 다른 환자. 한국의료봉사팀에게 올해 첫 수술을 받게 된 타익년이. 울보 녀석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채 엄마 품에 안겨 있다. 예뻐지라고 건강해지라고 빌고 빌며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는 엄마. 의료봉사팀이 베트남에 처음 99개월 수술을 하러 왔을 때는 나이 지긋한 환자들이 많았다. 해마다 20명 이상을 수술해 오면서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 (2008년이) 가기 전에 그 기회를 얻게 된 돌박이 아기. 한숨 자고 일어나면 아이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엄마의 눈물과 한숨이 아닌 온전한 사랑과 기쁨의 모습으로 다시 눈뜨게 되길. 부디. 그동안 모든 수술을 집도했던 민병일 교수는 올해 메스를 잡지 않는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그는 그래도 봉사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갓난 아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신적인 관리나 마취가 좀 더 힘든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작기 때문에 수술량은 전체적으로 적지만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이 어떤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달라도 나중에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까다로운 작업. 감염을 방지하는 천을 수술 부위를 제외한 아기의 온몸에 덮는다. 약간 오른쪽으로 갈까? 첫 수술 집도의인 김종렬 교수가 미세한 수술 부위를 정한다. 별로는 안 중요하지만 양쪽으로 갈라진 입술이 바르게 예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단계를 하나씩 밟아간다. 오늘의 집도의는 민 교수에게 수술하는 법을 배웠고 그보다 먼저 의사로서의 사명을 배웠다. 자신의 시술로 환자가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지금 입술을 수술하지만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낸 부모는 애가 탄다. Cháu nó được lành bệnh, lành cái môi vậy cũng rất mừng. Qua nay cũng ở dưới bệnh viện cũng tranh thủ về dưới đây để thăm con một chút. Tại vì mới đi bệnh viện dưới Chợ Đẩy mới đi về nãy ghé con nó coi coi xong chưa cũng mừng. 수도 없이 많이 해본 수술이다. 그러나 1년 만에 베트남에 다시 와 처음으로 하는 수술. 낯선 환경, 게다가 블레이드 좀 바꿔주세요. 체인지 블레이드. 이거 칼을 내가 메스를 바꿔달라고. 고조하는 현지 스텝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잠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수술실. 통역을 거치다 보니 시간은 자꾸 지체되는데. 4. 통역의 영어에 급할 때는 손짓까지 해가며 한국에서보다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12월 때 아닌 더위에 적응이 잘 안 되지만 제자는 잘 해내고 있고 그 모습에 노 교수도 마음을 놓는다. 저도 지금 이제 애 키워보면은 부모 마음 알고 또 학교에서 병원에서 이제 가르치니까 그 선생의 마음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잘 알고. 타익년의 수술은 별탈 없이 마무리됐다. 딴딴. 이제 오케이. 마취에서 아기가 무사히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뜨고 버둥대고 하고 하는 건 다 좋은 일이죠. 엄마 품을 떠나온 지 2시간 만에 다시 엄마에게 간다. 아이가 한숨 푹 자고 있는 동안, 아이의 입술이 몰라보게 바뀌는 그동안 내내 불안에 떨었을 엄마의 곁으로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힘겨웠던 시간. 이제는 다 지나갔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엄마의 품. 행복한 재회. 첫 수술이 어찌 됐나 보러 온 사람 중에 아빠가 보인다. 간절히 기도했던. 몇 건의 수술이 끝나고 김미영 간호사가 타인년을 찾아왔다. 처음 참여한 해외 의료 봉사. 물품은 모자라고 한국 간호사는 혼자뿐이라 정신없지만 아이들은 마냥 예쁘다. 한국에서는 그냥 막 직업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간호사로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뭐 이렇게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몸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또 그거 때문에 애들이 좀 더 예뻐지고 생활하는데 편해지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은 일이죠. 뿌듯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환자와 가족들도 아는 것 같다. 해가 일찍 뜨고 지는 베트남. 아침 5시부터 시작된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간다. 한국에는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장비가 잘 돼 있어 의료진들의 부담이 적은데 베트남에선 모든 거 의사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까닭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니 때 맞춰 끼니를 챙기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 오늘도 수술실 옆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한다. 뭐 수술 중에 이제 한 수술 끝나고 틈날 때 식사해야 되니까 뭐 나가서 식사할 수는 없죠. 돌대로 드시는 거예요? 예. 첫 케이스가 둘 다 프라이머 플랫 립인데 둘 다 이쁘게 잘 됐어. 다행히. 그동안 이제 우리 10몇 년, 13년 동안 해보니까 여기 병원 식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 어시도 잘하대. 식사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수술실로 향하는 최진영 교수. 바로 또 수술에 들어간다. 바로 또 이제 오늘 스케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루즈 타임이 없어야 될 것 같아. 의료진들은 모두 자비를 들여서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베트남에 왔다. 교수는 강의와 수술을 미뤘고 개업인은 병원 문을 닫았다. 10수년을 이어온 의료봉사는 민병일 교수로부터 비롯됐다. 이 부분이 이거 뭐 집이 없었어요. 이게 다 집이 없던데 지금 이제 집이 많이 늘었고. 베트남 의료봉사를 올 때마다 노 교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꼭 찾아가는 곳이 있다. 붕따오 병원. 이제는 더 이상 병원은 아니지만 그 옛날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이쪽 왼쪽에 이제 수술실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치과가 이제 오른쪽에 있어. 40여 년 전 민병일 교수는 이곳에 있었다. 군의관이었다. 우리 일생에 환자를 여러 명 봤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한 15개월 동안은 아주 뭐 눈코뜰 새 없이 환자들 열심히 봤다고요. 환자는 끝도 없이 밀려오고 병원 근처까지 이따금 폭격이 이루어져 대피하는 소동도 벌이며 고달팠던 그때. 진료실도 충분치 않아 복도에서 수술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오늘의 이 모습만큼이나 또렷하게 노 교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일. 민 교수가 9순 9개월 수술을 처음 했던 것이 바로 그때 이 병원이었다. 엄마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나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하기를 이 어린애가 젖을 못 바르고 있으니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 원하고 해서 내 자신 그 좀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본부는 군의관으로서 전상 환자나 이런 환자들을 수술해 주는 게
목적이지만은 이런 애기들도 해주는 것이 이게 참 좋겠다 생각해서 수술이 끝나고 고마워하는 엄마를 보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던 교수는 그때부터 의료 오지를 돌며 무료 시술을 시작했다. 한국의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베트남을 떠올렸고 제자들과 함께 해마다 찾아오게 된 것이 벌써 강산이 변하고 남을 세월이다. 이제는 그의 제자가 메스를 잡고 제자의 제자가 어시스트를 한다.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봉사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저한테는 말이 봉사활동이지 돈 주고 하나도 못할 경우 한것 같아요. 돈 주고도 못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내고도 못할 경우는 저는 봉사활동 하러 왔다. 그럼 돈 내. 어? 세미나 저거는 의술보다 고귀한 인술을 전하는 스승과 제자들이다. 한번 뛰어볼까요? 다 끝났어? 여든을 바라보는 노 교수와 대학원생 막내까지 10명의 한국 의료진들이 한마음이 돼 베트남의 환자들을 살핀다.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 환자들의 경과는 좋은 편이다. 또 한 명의 수술이 끝났다. 3살 여자아이의 입천장 수술. 입술과 달리 입안의 조직을 봉합해야 하는 수술이라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마취과 의사는 각별히 아이의 상태를 살핀다. 그런데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질 않는다. 이쯤이면 울며 엄마를 찾아야 할 텐데. 긴장하는 의료진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쪽 허파에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아이의 폐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촬영 장비도 없고 호흡을 도와주는 산소 장비도 없고 있는 거라곤 고작 심장 박동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전부인 상황. 도대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엄마도 의료진도 초조하다. 수술받고 환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을 상상하며 베트남 의료봉사에 처음 참가한 마취과 의사. 그동안 몇 차례 의료봉사에서 줄곧 행복한 추억만 만들었던 젊은 의사. 반응이 없는 한쪽 폐를 두드려주며 둘은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린다. 벌써 이게 7년 넘었을 거예요.